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지난 10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시 주석이 그때 6일, 7일 미국에서 이제 정상회담이 열렸죠. 중국과 한반도, 북한이 아닌 한반도 역사에 대해 말했다. 수천 년 역사와 수많은 전쟁에 대해서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였다고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과의 대화에서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진핑은 왜 그 중요한 회담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북한 핵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만주에는 중국 육해 공군 30만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분은 북한의 이변이 나면은 대량 난민을 막기 위해서 이런 명분도 세우고 있지만은 북한의 이변이 생기면 언제든지 개입하겠다. 그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개입하겠다.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군만 있는 게 아니고 공군, 미사일 부대, 그리고 보하이만의 해군까지 강력하게 포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의 의도는 뭐냐? 여차하면 우리가 개입할 것이요 하고 그 명분이 있다. 이런 명분이 있다. 이것을 지금 언지를 줘 놓는 겁니다. 트럼프한테.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한반도 특히 북한 쪽은 원래 중국의 역사니까 중국당 회복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나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이 오랫동안 동북공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동북공정 들어보셨죠? 동북공정만 있는 게 아니고 신장 2구 자치구에는 서북공정 그리고 티베트 쪽에는 서남공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현재 중국 영향권 하에 영토 안에 있는 모든 그 과거 역사는 중국의 역사다.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 이와 같이 탈바꿈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공정인데요. 국가적으로 2002년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발굴하고 연구하고 꽤 맞추고 꾸미고 이건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나라는 지금부터 역사에서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동북공정. 그 편입 대상이 어디냐? 몽골, 금나라, 청나라 모두가 대상입니다. 지금은 고구려 역사마저 중국 역사에 편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지 않겠나 봅니다. 또 그렇게 편입한 역사를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가르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그와 같이 왜곡을 하려 할까요? 왜 그와 같이? 옆에 나라 일본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아무리 항의를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지난 역사는 그 민족의 자존심이고 구심점이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긍지고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자신들의 조상을 미워하고 심지어 억지로 영웅스럽게 예고하기를 서슴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전부 신화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미화되는 거예요. 영웅스럽고. 그러니까 일본, 중국 아니라도 다 그런데요. 특히 일본, 중국은 그냥 뻔한 역사도 막 애곡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심하게. 그런데 우리의 역사는 어떤가요? 영웅스럽게 애곡은 않더라도 스스로 위축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알아서 위축하고 쭈그러져 버려요. 이건 민족의 긍지를 후손들이 가지지 못하게 하는 큰 문제가 있다.
여기에는 따분하고 한심한 그런 학자들의 책임도 엄청나게 크겠지만은 또 위정자들의 좁은 시각도 책임이 있다. 크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 중국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과연 지배하였던 역사인가 아니면 지배를 받았던 역사인가? 이런 것을 설명해 볼까 합니다. 흔히 우리나라 언론이나 학자들 중에 우리 조상들은 우리나라는 600번이 넘게 외국 침략을 받았다. 그런 통계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시를 알고 보면 지구상의 어느 나라치고 수천년 역사를 가졌다면 수백 번 그렇게 크고 작은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없습니다. 모두 몇 년마다 크고 작은 전쟁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근세 가장 강성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 빼고 영국 역사입니다. 영국. 5대양을 지배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근세 역사 말고 고대 역사는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침략받고 미개하고 그런 나라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종족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오늘은 영국 역사에 말 안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정도 그치는데요. 이제부터 중국 역사 한번 보겠습니다. 중화민족이 어땠는가? 이제 저 은나라, 하나라, 걸나라 이런 나라 빼고 흉노가 발흥했던 진나라 그 전후부터 시작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진시황이 진을 통일하지요.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진이라 하고는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진시황 그렇잖아요. 그 전에 이제 춘추 전국시대다 등등 이제 많은데요. 아무튼 이때 어떻습니까? 흉노가 얼마나 침략을 많이 하는지 오죽하면 만리장성을 쌓자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그 만리장성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나라를 거치고 명나라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 오랜 세월을 만리장성을 쌓는다 이거지요. 물론 이제 흉노족만 막으려고 쌓은 건 아닙니다. 또 북쪽으로 돌골조 그리고 또 고구려 이런 역사도 계속 있기 때문에 결국 명나라까지 이어진 겁니다. 대대로. 또 서쪽으로 티베트 전신인 토번이 있습니다. 이 토번이 또 강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라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만리장성을 쌓았다. 그런 겁니다. 16국 시대도 있습니다. 그 전에 5호는 뭔가 다섯 오랑캐,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컬기를 오랑캐 그럽니다. 그 다섯 오랑캐, 그 중에 흉노도 또 들어갑니다. 이 중국을 이리저리 쪼개서 통치하고 또 그때 중국이 16개국으로 나눠져 있었다. 이제 이래서 5호 16국 시대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중국이 이제 혼란하고 지배를 받고 하게 되는데 이 만리장성이 쌓아진 동기가 그렇다 이거죠. 자, 이제 그럼 이때까지 보면은 만주는 중국하고 해당이 안 됩니다. 계속 침략을 받은 역사다 이거죠. 고구려가 만주에서 600년이 넘도록 만주 지역을 통치하면서 영광을 누릴 시절 선비족이었던 문제입니다. 수나라 세운 문제가 선비족입니다. 선비족은 이 북방 종족이죠.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 문제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고구려를 이제 점령하려고 수십만 군사를 동원하지요. 결과는 무참하게 패하게 되고, 그런데 그 아들 또 양제가 아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다시 더 크게 군사를 일으킵니다. 100만 군사를 동원했다 이것이죠. 그러나
을지문덕 장군이 이끄는 고구려군에게 살수에서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나라마저 망하게 되죠. 자, 이어서 중원의 혼란을 수습하고 중국을 통일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당나라 이세민입니다. 근데 이세민도 역시 선비족이에요. 저 문제하고 이리저리 혈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수나라 문제하고. 이 당태종 이세민이 또 고구려 건드리죠. 30만 대군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호호탕탕 쳐들어갔으나 영계소문과 양만춘 장군이 이끄는 고구려 군사들에게 패하고 자신만 간신히 목숨을 보존하고 본국에 돌아가는 처지가 되었다. 자, 지금까지 다 보세요. 승리의 역사가 아니고 패배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역사의 주체가 누굽니까? 중국 한족이 아니고 바로 유목을 하는 기마족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북방 기마족. 그렇죠? 특히나 만주 쪽에는 손도 못 댄다. 그런 이야기죠. 그 이후 고구려가 영계소민이 죽고 그 아들들이 집안싸움 하느라고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장남 남생이 앞장서서 당나라 군을 끌고 들어오는 바람에 망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고구려를 이어서 바로 발해가 등장합니다. 발해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무튼 거란이든 뭐 발해든 결국은 다 이제 북방 그 민족이지 한족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은 몽골, 고구려, 여진 이런 유목, 기마의 능수관 다 고구려와 어찌됐든 다 사촌들이다. 이웃 사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방의 중국 한족과는 뿌리 자체가 다르다. 자, 이런 거란이 강성해지자 요라고 칭하기요. 요라고 칭하죠. 중국의 반 이상을 점령해버립니다. 중원 반 이상을 점령한다. 거란 역시 한두 번 고려를 이제 침략하지요. 크게로는 40만 대군으로 고려에 쳐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때는 고려입니다. 그러나 강감찬 장군의 전략에 휘말려 40만 대군은 귀주에서 개멸적 타격을 받고 패퇴하고 만다. 이 거란도 이제 중국 한족은 아니지만 역시 패퇴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세계사에 남을 대전쟁이 4번 정도 이루어집니다. 4번 정도 지금까지. 그런데 모두 승리는 누가 합니까? 고려가 한다 이겁니다. 고려가. 또 공격자도 사실은 그 주체가 전부 북방 기마족 출신 종족들이다 이겁니다. 이 한족 역사가 아니다 이거죠. 발해가 멸망하는 것도 거란한테 멸망해요. 거란. 근데 그때도 백두산이 폭발하면서 그 혼란기를 타서 거란이 일주일 만에 발해를 무너뜨렸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죠. 지금 역사에서. 자, 요가 이제 조금 강성한 시기를 지나면서 만주에서 여진족 주장 아골타가 금이라 칭하고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중원을 점령하게 되죠. 물론 이때 요는 또 약해지는 거죠. 금나라 시조 아골타 조상은 고려라 이렇게 금나라 역사서인 금사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나라 시조 아골타 조상은 고려인이다 이것이죠. 아무튼 이 금나라도 중국 한족 역사가 아니다. 금나라에 이어서 또 어떤 나라가 등장합니까? 바로 몽고 고원에서 징기스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국 정복의 길에 나서죠. 이제 징기스칸의 쿠빌라이, 그러니까 손자입니다. 징기스칸 손자 쿠빌라이 칸이 중국을 완전 점령하고 원이라 이렇게 칭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중국은 어떤 역사입니까? 모두 침략받고 지배받는 역사입니다. 완벽 지배. 그것도 일부 지배가 아니라 완벽 지배입니다. 저 만주 벌판에는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 이렇게 되고 원이 쇠약해지자 바로 명을 일으킨 주원장이 일어나죠. 주원장. 원나라 항시를 멸하고 명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명나라가 잠시 만주 쪽에 들어오게 됩니다. 잠시. 그러나 조금 있다가 만주에서 누가 일어납니까? 바로 여진족 주장 누르하치가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누르하치. 누르하치 조상은 신라에서 왔으며 김씨기 때문에 성을 애신강나라 했다고 그럽니다. 신라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이런 뜻을 품고 있다 그럽니다. 이제 청이 중국 전토 모두를 점령하게 되는데 이 누르하치 아들 홍타이지가 이 청이라 하고 이 틀을 완전히 갖추고 중국을 공격하려 할 쯤에 홍타이지가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복림이라고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또 그 어머니가 뒤에 효장문 태우입니다. 이들이 이 복림이 황제 위에 오르게 됩니다. 삼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황제가 되지요. 황제가 되고 그 어린애를 데리고 청이 명을 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복림은 그 뒤에 순치 황제가 되지요. 순치 황제. 아무튼 중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여인 항우라는 효장문 태우가 그때 등장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그들은 여진족입니다. 청은 여진족이에요. 그러니까 청나라 역사도 중국 한족의 역사가 아니고 바로 북방 기마족의 역사다. 이겁니다. 여진은 어떠냐? 항상 고구려, 고려, 그로 이어서 조선 그 역사에 편입된 역사였다. 여진이란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이제 완전히 중국을 통치하면서 걸lun계 21년에 책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책이 뭐냐? 흠정 만주 원류고 이 책이 만들어집니다. 걸lun계는 누구냐 하면 청나라 르네상스를 이끈 3현제, 그러니까 3명의 현명한 황제다 이 뜻인데요. 강희제, 옹정제, 걸lun제입니다. 이 앞에 나오는 강희제가 이 청나라를 완전히 기틀을 확립했는데 이 강희제가 누구냐? 바로 순치 황제의 아들이었죠. 순치 황제가 수많은 전쟁과 어려서부터 그 피나는 그 혈투를 지켜보면서 세상을 무상함을 느껴가지고 출가를 했다. 순치 황제 이제 출가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치 황제가 출가한 바람에 결국은 어린 아들이 황제에 나가는데 그가 바로 강희제입니다. 자, 강희제 거치면서 옹정제, 걸lun제에 와서 이 역사서가 만들어지는데 청나라 문명의 결정체인 백과사전 사고전서를 이 바로 걸lun제가 편찬하게 됩니다. 이때 명령을 내리지요. 청제국을 세운 여진제국 원류와 만주 근원을 밝혀라 하고 그래서 직접 편찬하는 것이 바로 흠정만주 원류고다. 이 안에 그들의 시조가 신라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런 것이죠. 그들의 성은 김씨고 신라인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제 신라의 누구 자손이었냐 이것은 이제 기록마다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이렇게 보면 중국 여진족 역사는 한국사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한국사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진족이 일으킨 금나라, 청나라가 역시 한국사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보면 중국이야말로 수천 년간 수백 번도 넘게 크고 작은 전쟁을 하고 침략에 시달린 나라고 나라를 완벽하게 잃어버리기를 밥 먹듯이 한 나라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그렇다면 한국 역사는 어떤가요? 반대로 완벽하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통치력을 상실할 때는 일제 36년 빼고는 없었다.
일제 36년 빼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독립국가를 유지하고 대부분의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고려 말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대한 무조건 군대가 어디입니까? 바로 몽골군입니다. 칭기스칸은 몽골군. 이 몽골군이 스쳐가는 곳은 그야말로 다 초토화되고 그 어떤 나라도 잠시도 견디지 못했습니다.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몽골군의 침략에 40년간을 버티고 항쟁한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고려입니다. 이런 사례는 동서양 통틀어서 어떤 나라에도 없었습니다. 물론 강화도에 들어가서 섬에 의거해서 싸웠지만 40년을 버텼다. 40년간을. 결국은 이제 항복을 하긴 했지만은 이때도 완전 지배가 아니고 저 몽골군이 다루가치를 저 멀리 두고 감시하면서 조공받고 그랬을 뿐이에요. 완벽하게 제압해서 통치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럼 조선이 어떻게 됩니까? 조선에도 명나라 속국이다, 청나라 속국이다 했어도 그들이 완전 지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왕실 그대로 두고 조공받고 지시만 따랐을 뿐입니다. 완전 지배가 없었어요. 중국 역사하고는 달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도 실제로는 일본이 쳐들어와서 조선이 항폐화됐지만 결국은 조선이 승리한 전쟁인 겁니다. 그거. 자, 지금까지 보면은 저 만주의 역사는 곧 조선조국 역사다. 한국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모든 역사는 갈갈이 찢어지고 지배받은 역사였다. 그것도 완벽하게 외부 종족에 의해서 병합돼 가지고 지배받은 역사였다. 이것입니다. 현재 일본 천황 자신의 뿌리가 백제임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현재 일본 천황이 자신의 조상 뿌리가 백제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공주의 무령왕릉 그쪽에 황실에서 종종 온다 이겁니다. 거기로. 일본의 고대 역사 어떻습니까? 이거 백제 신라 고구려 빼고는 이야기가 안 돼요. 특히 백제. 왜냐? 일본의 귀족 역사는 모두 도레인이기 때문에요. 밖에서 왔기 때문에. 그건 일본의 학자들도 내심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역사는 불행의 역사가 아니고 찬란하게 빛나는 불구의 역사다.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이제 백제 근초광 때 백제가 굉장히 성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해안가를 다 경락하고 오래 지배를 하게 돼요. 이때 이제 일본하고 백제가 강력하게 얽혀집니다. 혈연으로 연결이 돼요. 이제 이때 해상왕국 백제가 굉장히 강했죠. 또 문물이 굉장히 앞섰어요. 그래서 신라와 일본에 전해주게 되죠. 이 백제인의 기술이 지금도 일본의 세계적인 그런 자랑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도라든지 성체, 고대 사찰 건축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신라의 항룡사 탑도 바로 백제의 아사달이 지었다. 이런 거 보면 백제의 문물 깊이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뒤로 통일 신라가 문물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통일 신라 전성기에 경주 인구가 100만에 이르렀다. 이것만 봐도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 인류 역사상 과거에 1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물의 수준이 최고 선진국에 이르렀고 문화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태평했어요. 빈부귀천이었고 흔히 말하는 양반 쌍놈 없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었어요. 신라는. 그리고 남녀가 완벽하게 평등했고 지금보다 심정적으로나 행동적으로 미국보다도 더 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건 이제 화랑세기 같은데 자세히 나옵니다. 너무 평등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시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평등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최고 선진 사회였다. 지금 현대의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앞선 그 나라가 바로 통일 신라입니다. 그때 이제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했는데 자유와 평등과 그리고 배품 기반이 깔려 있었죠. 물론 이제 그 불교가 고려에 와서는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고려 불교는 기복 불교로 바뀌거든요. 배품보다도 빌고 받는 종교 이걸로 바뀌고 맙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세계 어떤 나라도 수백 번의 크고 작은 전쟁 안 치른 나라는 없었다. 결코 한민족 굴레만은 아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기마족이 압도적으로 강했습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 시절에는 말이 바로 기동력의 기본입니다. 말. 그러니까 이 기마족들은 수천리라도 맘만 먹으면 말을 이용해서 바람같이 원정하고 바람같이 빠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농경족이 항상 불리했다. 이런 겁니다. 농경족이 그때는 항상 불리했습니다. 과거에는. 다만 기마족은 이동하는 그런 종족이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큰 성을 쌓고 큰 어떤 건물을 만들고 이런 것은 이제 못했어요. 이동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농경족은 가만히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탑도 세우고 했지만은 아무튼 지금 현재 중국 역사는 몽골의 영웅 징기스칸도 중국인으로 가리키고 그 외에 청나라 세운 누르하치도 중국 영웅으로 가리키고 모두 그렇게 교육합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란 중국 젊은이들은 모두 일체가 다 중국 역사인 줄 알고 긍지를 가지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한테 그건 중국 역사가 아니다. 그건 북방 기마족의 역사다. 이렇게 하면 노발대발하게 돼요. 화내요. 30년 전만 해도 중국에서는 다 그거는 적으로 가리켰어요. 그래서 홍콩에서 나온 영화들이 어땠습니까? 과거에 청나라를 무찌르고 쫓아내고 금나라를 무찌르고 쫓아내고 원나라를 무찌르고 쫓아내려는 그 애국 바탕으로 한 영화가 얼마나 만들어졌습니까? 과거에 무협 영화 많이 본 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가리켰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거꾸로 가리킵니다. 모두 그것이 중국 역사고 지방 역사다 이렇게. 자, 그렇게 자란 젊은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한반도는 우리 중국의 역사다. 한반도는 속국이고 우리 중국의 지배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란다 이거예요. 중국의 청년들이 그렇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한중일이 역사 정립을 다시 해야 된다. 또 한국의 역사학자들도 의자에 앉아가지고 옛날에 써놓은 책만 볼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역사를 연구하고 발굴하고 증거를 들이대고 해가지고 역사를 바로 정립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또 이만하겠습니다.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알려드립니다. 간혹 댓글에 보면은 월드 미래판 연구소 소장 그러면 되는데 그냥 소장 그러면 칭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뜬금없이 김경재 총재 혹은 양동안 박사 또 어떤 이는 또 이화영 목사 그렇게 칭해요. 또 어떤 이는 박안철 씨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그런 이름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댓글 달지 마세요. 아니니까.
그리고 누군가 그런 댓글 다니면 아니라고 또 해주세요. 그거 몰라서 그러니까. 예, 저는 상관이 그분들하고 없어요, 전혀. 예, 그리고 유튜브 사용 다들 잘 아시죠? 퍼가기도 하고 여러 사람 보내기도 하고 무료 구독 뭐 이런 것도 다들 하시는데 아직 그런 거 잘 모르신 분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상하게 그게 안 보여가지고 못하는 이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선 스마트폰으로 다 하지요. 스마트폰. 그럼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댓글도 달고 무료 구독도 신청하고 하려면은 우선 구글 계정을 열어야 됩니다. 그거는 스마트폰 구입하면 구글 계정 열으라고 그거 떠요. 이 안드로이드폰 삼성전자 뭐 이런 경우는. 그런데 구글 계정 그건 환경 설정에 가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 뒤늦게라도 추가가 돼요. 환경 설정 가서 구글 계정을 하나 만들면은 아이디 비밀번호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 유튜브고 지메일이고 모두 다 열리는 겁니다. 그럼 유튜브 보면 자동으로 탁 열려요. 그럼 거기에 자 무료 구독을 신청하자 할 것 같으면은 유튜브 화면 밑에 구독이라고 글자 있어요. 찾아보면 그 구독 옆에 눌러놓으면 구독 중으로 바뀝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딱 통보가 오지요. 영상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그때 열어보면 돼요. 근데 통보가 안 온다. 그거 해놨는데 안 올 때는 그 유튜브 또 설정해 보면은 통보해주는 기능에 체크해 놓으면 됩니다. 유튜브 안에도 또 환경 설정하는 게 있어요. 설정하는 게 가만 저 위에 이렇게 보면은 톱니바퀴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보통 스마트폰에는 이렇게 선을 짤막하게 막대기를 3개 꺼놨거나 또 설정이거나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런 거 누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있어요. 자, 그리고 무료 구독은 구독 중이라 그러면 하면 되고 그렇다면은 여러 사람 보내기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사람에게 내게 보내야 되겠다. 그때는 유튜브 화면 가만히 보세요. 그 화면 안에 살짝 오른쪽입니다. 그 윗부분에 보면은 거기 화살표가 하나 나와요. 그 화살표 누르고 들어가면은 거기 카카오톡,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아이콘이 보입니다. 아, 그러면 나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면 카카오톡 딱 누르세요. 그게 쉽죠? 카카오톡 들어가면은 자기 아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겠죠. 그럼 그 중에 이 사람한테 보내야 되겠다 하면 거기만 체크하세요. 10명이든 뭐 몇 명이든. 그래서 확인해서 보내면 날아갑니다. 저장하든지 확인하든지 하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 사람 보내기는 그렇게 하세요. 이제 PC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도 구글 계정 뭐 지메일이든 뭐든 로그인 해가지고 하면은 유튜브에서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그 컴퓨터에는 유튜브 하면 바로 왼쪽인데요. 살짝 아래에 보면 공유란 글자가 있습니다. 공유 추가 글자 옆에 공유가 있습니다. 그 공유 눌러 들어가면 아까처럼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또 거기도 화면 딱 안에 화살표 있습니다. 찾아서 보내면 돼요.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월드 미래판 연구소에서 올려놓은 지난 오래된 영상도 한번 같이 봐야 되겠다. 찾아봐야 되겠다 할 때는 간단합니다. 유튜브 화면 바로 딱 왼쪽 아래 보면은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이름을 누르세요. 그러니까 동영상 밑에는 반드시 올린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동영상이든 올린 사람 이름이 바로 밑에 있어요. 동영상 바로 밑에. 물론 그 유튜브 화면이 아니고 퍼간 화면에 그런 거 안 보여요. 유튜브 화면에는 그게 나옵니다. 유튜브 화면은 퍼가기 한 데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럼 퍼가기 한 데서도 유튜브 화면 들어오려면은 화면 딱 끄트머리 오른쪽 끄트머리 부분 이렇게 마우스로 대보면 거기 유튜브 아이콘이 보입니다. 빨간 색깔로 나타나요. 마우스 대면.
그럼 거기 딱 누르고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유튜브 화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퍼가기 한 것도. 거기는 나와요. 유튜브 화면에는 다 나옵니다. 그게. 근데 퍼가기 한 화면에는 원래 안 나와요. 뭐 무료 구독이니 월드 미래판 연구소니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 아래 설명글도 안 나오고 퍼가기 화면은. 그런데 유튜브 화면으로 들어와야 보이는데 간단하다는 거죠. 그 화면 오른쪽 밑에 딱 마우스를 대보면 유튜브 아이콘이 보여요. 거기 누르고 들어오면 영상이 이제 유튜브 화면에서 보는 거죠. 아니 똑같은 그냥 PC든 스마트폰든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올린 사람 이름이 나와요.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러니까 화면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이름을 누르고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그 홈이 나옵니다. 그 홈 옆에 동영상 글자가 있어요. 거기 딱 누르면은 지금까지 올린 모든 영상이 거기 다 차례로 떠 있습니다. 거기서 과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하시면 되고요. 이제 북방 기마족 그렇죠? 특히나 만주 쪽에는 손도 못 댄다. 그런 이야기죠. 이제 그 이후 고구려가 영계 소민이 죽고 그 아들들이 집안 싸움 하느라고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장남 남생이 앞장서서 당나라 군을 끌고 들어오는 바람에 망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고구려를 이어서 바로 발해가 등장합니다. 발해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무튼 거란이든 뭐 발해든 결국은 다 이제 북방 그 민족이지 한족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은 몽골, 고구려, 여진 이런 유목, 기마의 능수관 다 고구려와 어찌됐든 다 사촌들이다. 이후 사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방의 중국 한족과는 뿌리 자체가 다르다. 자, 이런 거란이 강성해지자 요라고 칭하기요. 요라고 칭하죠. 중국의 반 이상을 점령해 버립니다. 중은 반 이상을 점령한다. 거란 역시 한두 번 고려를 이제 침략하지요. 크게로는 40만 대군으로 고려에 쳐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때는 고려입니다. 그러나 강감찬 장군의 전략에 휘말려 40만 대군은 귀주에서 개멸적 타격을 받고 패퇴하고 만다. 이 거란도 이제 중국 한족은 아니지만 역시 패퇴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세계사에 남을 대전쟁이 4번 정도 이루어집니다. 4번 정도 지금까지. 그런데 모두 승리는 누가 합니까? 고려가 한다 이겁니다. 고려가. 또 공격자도 사실은 그 주체가 전부 북방 기마족 출신 종족들이다 이겁니다. 이 한족 역사가 아니다 이거죠. 발해가 멸망하는 것도 거란한테 멸망해요. 거란. 근데 그때도 백두산이 폭발하면서 그 혼란기를 타서 거란이 일주일 만에 발해를 무너뜨렸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죠. 지금 역사에서. 자, 요가 이제 조금 강성한 시기를 지나면서 만주에서 여진족 주장 아골타가 금이라 칭하고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중원을 점령하게 되죠. 물론 이때 요는 또 약해지는 거죠. 금나라 시조 아골타 조상은 고려라. 왜 그와 같이 옆에 나라 일본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아무리 항의를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지난 역사는 그 민족의 자존심이고 구심점이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긍지고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자신들의 조상을 미워하고 심지어 억지로 영웅스럽게 예고하기를 서슴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전부 신화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미화되는 거예요. 영웅스럽고. 그러니까 일본, 중국 아니라도 다 그런데요. 특히 일본, 중국은 그냥 뻔한 역사도 막 왜곡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심하게. 그런데 우리의 역사는 어떤가요? 영웅스럽게 왜곡은 않더라도 스스로 위축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알아서 위축하고 쭈그러져 버려요. 이건 민족의 긍지를 후손들이 가지지 못하게 하는 큰 문제가 있다. 여기에는 따분하고 한심한 그런 학자들의 책임도 엄청나게 크겠지만은 또 위정자들의 좁은 시각도 책임이 있다. 크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 중국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과연 지배하였던 역사인가 아니면 지배를 받았던 역사인가? 이런 것을 설명해 볼까 합니다. 흔히 우리나라 언론이나 학자들 중에 우리 조상들은 우리나라는 600번이 넘게 외국 침략을 받았다. 그런 통계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실 알고 보면 지구상의 어느 나라치고 수천 년 역사를 가졌다면 수백 번 그렇게 크고 작은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없습니다. 모두 몇 년마다 크고 작은 전쟁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근세 가장 강성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 빼고 영국 역사입니다. 영국. 5대양을 지배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근세 역사 말고 고대 역사는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침략받고 미개하고 그런 나라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종족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오늘은 영국 역사에 말 안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정도 그치는데요. 근데 통보가 안 온다. 그거 해놨는데 안 올 때는 그 유튜브 또 설정해 보면은 통보해주는 기능에 체크해 놓으면 됩니다. 유튜브 안에도 또 환경 설정하는 게 있어요. 설정하는 게 가만 저 위에 이렇게 보면은 톱니바퀴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보통 스마트폰에는 이렇게 선을 짤막하게 막대기를 3개 꺼놨거나 또 설정이거나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런 거 누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있어요. 자, 그리고 무료 구독은 구독 중이라 그러면 하면 되고, 그렇다면은 여러 사람 보내기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사람에게 내게 보내야 되겠다. 그때는 유튜브 화면 가만히 보세요. 그 화면 안에 살짝 오른쪽입니다. 그 윗부분에 보면은 거기 화살표가 하나 나와요. 그 화살표 누르고 들어가면은 거기 카카오톡,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아이콘이 보입니다. 아, 그러면 나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면 카카오톡 딱 누르세요. 그게 쉽죠? 카카오톡 들어가면은 자기 아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겠죠? 그럼 그 중에 이 사람한테 보내야 되겠다 하면 거기만 체크하세요. 10명이든 뭐 몇 명이든. 그래서 확인해서 보내면 날아갑니다. 저장하든지 확인하든지 하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 사람 보내기는 그렇게 하세요. 이제 PC,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도 구글 계정, 뭐 지메일이든 뭐든 로그인 해가지고 하면은 유튜브에서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그 컴퓨터에는 유튜브 하면 바로 왼쪽인데요. 살짝 아래에 보면 공유란 글자가 있습니다. 공유, 추가 글자 옆에 공유가 있습니다. 그 공유 눌러 들어가면 아까처럼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또 거기도 화면 딱 안에 화살표 있습니다. 찾아서 보내면 돼요.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월드 미래판 연구소에서 올려놓은 지난 오래된 영상도 한번 같이 봐야 되겠다, 찾아봐야 되겠다 할 때는 간단합니다. 유튜브 화면 바로 딱 왼쪽 아래 보면은 올린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월드 미래판 연구소 그 이름을 누르세요. 그러니까 동영상 밑에는 반드시 올린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동영상이든 올린 사람 이름이 바로 밑에 있어요. 동영상 바로 밑에. 물론 그 유튜브 화면이 아니고 퍼간 화면에 그런 거 안 보여요. 유튜브 화면에는 그게 나옵니다. 유튜브 화면은 100만 명 인구를 가진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무르 수준이 최고 선진국에 이르렀고 문화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태평했어요. 빈부귀천이었고 흔히 말하는 양반 쌍놈 없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었어요. 신라는 그리고 남녀가 완벽하게 평등했고 지금보다 심정적으로나 행동적으로 미국보다도 더 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건 이제 화랑세기 같은데 자세히 나옵니다. 너무 평등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시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평등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최고 선진사회였다. 지금 현대의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앞선 그 나라가 바로 통일 신라입니다. 그때 이제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했는데 자유와 평등과 그리고 배품 기반이 깔려 있었죠. 물론 이제 그 불교가 고려에 와서는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고려 불교는 기복 불교로 바뀌거든요. 배품보다도 빌고 받는 종교 이걸로 바뀌고 맙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세계 어떤 나라도 수백 번의 크고 작은 전쟁 안 치른 나라는 없었다. 결코 한민족 굴레만은 아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기마족이 압도적으로 강했습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 시절에는 말이 바로 기동력의 기본입니다. 말. 그러니까 이 기마족들은 수천리라도 맘만 먹으면 말을 이용해서 바람같이 원정하고 바람같이 빠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농경족이 항상 불리했다. 이런 겁니다. 농경족이 그때는 항상 불리했습니다. 과거에는. 다만 기마족은 이동하는 그런 종족이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큰 성을 쌓고 큰 어떤 건물을 만들고 이런 것은 이제 못했어요. 이동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농경족은 가만히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탑도 세우고 했지만은 아무튼 지금 현재 중국 역사는 몽골의 영웅 징기스칸도 중국인으로 가리키고 그 외에 청나라 세운 누르하치도 중국 영웅으로 가리키고 모두 그렇게 교육합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란 중국 젊은이들은 모두 일체가 다 중국 역사인 줄 알고 긍지를 가지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한테 그건 중국 역사가 아니다. 그건 북방 기마족의 역사다. 구글 계정, 그건 환경 설정에 가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구글 계정. 뒤늦게라도 추가가 돼요. 환경 설정 가서 구글 계정을 하나 만들면은 아이디 비밀번호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은 유튜브고 지메일이고 모두 다 열리는 겁니다. 그럼 유튜브 보면 자동으로 탁 열려요. 그럼 거기에 자 무료 구독을 신청하자 할 것 같으면은 유튜브 화면 밑에 구독이라고 글자 있어요. 찾아보면 그 구독 옆에 눌러놓으면 구독 중으로 바뀝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딱 통보가 오지요. 영상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그때 열어보면 돼요. 근데 통보가 안 온다. 그거 해놨는데 안 올 때는 그 유튜브 또 설정해 보면은 통보해주는 기능에 체크해 놓으면 됩니다. 유튜브 안에도 또 환경 설정하는 게 있어요. 설정하는 게 가만 저 위에 이렇게 보면은 톱니바퀴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보통 스마트폰에는 이렇게 선을 짤막하게 막대기를 3개 꺼놨거나 또 설정이거나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런 거 누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있어요. 자, 그리고 무료 구독은 구독 중이라 그러면 하면 되고 그렇다면은
여러 사람 보내기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사람에게 내게 보내야 되겠다. 그때는 유튜브 화면 가만히 보세요. 그 화면 안에 살짝 오른쪽입니다. 그 윗부분에 보면은 거기 화살표가 하나 나와요. 그 화살표 누르고 들어가면은 거기 카카오톡,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아이콘이 보입니다. 아, 그러면 나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면 카카오톡 딱 누르세요. 그게 쉽죠? 카카오톡 들어가면은 자기 아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겠죠? 그럼 그 중에 이 사람한테 보내야 되겠다 하면 거기만 체크하세요. 10명이든 뭐 몇 명이든. 그래서 확인해서 보내면 날아갑니다. 저장하든지 확인하든지 하면 날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 사람 보내기는 그렇게 하세요. 이제 PC,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도 구글 계정, 뭐 지메일이든 뭐든 로그인 해가지고 하면은 유튜브에서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그 컴퓨터에는 유튜브 하면 바로 왼쪽인데요. 살짝 아래에 보면 공유란 글자가 있습니다. 공유, 추가 글자 옆에 공유가 있습니다. 그 공유 눌러 들어가면 아까처럼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또 거기도 화면 딱 안에 화살표 있습니다. 찾아서 보내면 돼요.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럼 공주의 무령왕릉 그쪽에 황실에서 종종 온다 이겁니다. 거기로 일본의 고대 역사 어떻습니까? 이거 백제 신라 고구려 빼고는 이야기가 안 돼요. 특히 백제. 왜냐? 일본의 귀족 역사는 모두 도레인이기 때문에요. 밖에서 왔기 때문에. 그건 일본어 학자들도 내심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역사는 불행의 역사가 아니고 찬란하게 빛나는 불구의 역사다.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이제 백제 근초광 때 백제가 굉장히 성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해안가를 다 경락하고 오래 지배를 하게 돼요. 이때 이제 일본하고 백제가 강력하게 얽혀집니다. 혈연으로 연결이 돼요. 이제 이때 해상왕국 백제가 굉장히 강했죠. 또 문물이 굉장히 앞섰어요. 그래서 신라와 일본에 전해주게 되죠. 이 백제인의 기술이 지금도 일본의 세계적인 그런 자랑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도라든지 성체, 고대 사찰 건축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신라의 항룡사 탑도 바로 백제의 아사달이 지었다. 이런 거 보면 백제의 문물 깊이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뒤로 통일 신라가 문물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통일 신라 전성기에 경주 인구가 100만에 이르렀다. 이것만 봐도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 인류 역사상 과거에 1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물의 수준이 최고 선진국에 이르렀고 문화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태평했어요. 빈부귀천이 없고 흔히 말하는 양반 쌍놈 없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었어요. 신라는. 그리고 남녀가 완벽하게 평등했고 지금보다 심정적으로나 행동적으로 미국보다도 더 평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건 이제 화랑세기 같은데 자세히 나옵니다. 너무 평등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시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평등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최고 선진사회였다. 지금 현대의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앞선 그 나라가 바로 통일 신라입니다. 그때 이제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했는데 자유와 평등과 하고는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진시황 그렇잖아요. 그 전에 이제 춘추 전국 시대다 등등 이제 많은데요. 아무튼 이때 어떻습니까? 흉노가 얼마나 침략을 많이 하는지 오죽하면 만리장성을 쌓자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그 만리장성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나라를 거치고 명나라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 오랜 세월을 만리장성을 쌓는다 이거지요. 물론 이제 흉노종만 막으려고 쌓은 건 아닙니다. 또 북쪽으로 돌골조, 그리고 또 고구려, 이런 역사도 계속 있기 때문에 결국 명나라까지 이어진 겁니다. 대대로. 또 서쪽으로 티베트 전신이 토번이 있습니다. 이 토번이 또 강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라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만리장성을 쌓았다. 그런 겁니다. 16국 시대도 있습니다. 그 전에 5호는 뭔가 다섯 오랑캐,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컬기를 오랑캐 그럽니다. 그 다섯 오랑캐, 뭐 그 중에 흉노도 또 들어갑니다. 이 중국을 이리저리 쪼개서 통치하고, 또 그때 중국이 16개국으로 나눠져 있었다. 이제 이래서 5호 16국 시대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중국이 이제 혼란하고 지배를 받고 하게 되는데, 이 만리장성이 쌓아진 동기가 그렇다 이거죠. 자, 이제 그럼 이때까지 보면은 만주는 중국하고 해당이 안 됩니다. 계속 침략을 받은 역사다 이거죠. 고구려가 만주에서 600년이 넘도록 만주 지역을 통치하면서 영광을 누릴 시절, 선비족이었던 문제입니다. 수나라 세운 문제가 선비족입니다. 선비족은 이 북방 종족이죠. 이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 문제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고구려를 이제 점령하려고 수십만 군사를 동원하지요. 결과는 무참하게 패하게 되고, 그런데 그 아들 또 양제가 아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다시 더 크게 군사를 일으킵니다. 100만 군사를 동원했다 이것이죠. 그러나 을지문덕 장군이 이끄는 고구려군에게 살수에서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나라마저 망하게 되죠. 자, 이어서 중원의 혼란을 수습하고 중국을 대하고 이리저리 혈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수나라 문제하고. 이 당태종 이세민이 또 고구려 건드리죠. 30만 대군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호호탕탕 쳐들어갔으나 영계소문과 양만춘 장군이 이끄는 고구려 군사들에게 패하고 자신만 간신히 목숨을 보존하고 본국에 돌아가는 처지가 되었다. 자, 지금까지 다 보세요. 승리의 역사가 아니고 패배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역사의 주체가 누굽니까? 중국 한족이 아니고 바로 유목을 하는 기마족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북방 기마족. 그렇죠? 특히나 만주 쪽에는 손도 못 댄다. 그런 이야기죠. 그 이후 고구려가 영계소민이 죽고 그 아들들이 집안싸움 하느라고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장남 남생이 앞장서서 당나라 군을 끌고 들어오는 바람에 망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고구려를 이어서 바로 발해가 등장합니다. 발해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무튼 거란이든 뭐 발해든 결국은 다 이제 북방 그 민족이지 한족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들은 몽골, 고구려, 여진 이런 유목, 기마의 능수관 다 고구려와 어찌됐든 다 사촌들이다. 이후 사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방의 중국 한족과는 뿌리 자체가 다르다. 자, 이런 거란이 강성해지자 요라고 칭하기요. 요라고 칭하지요. 중국의 반 이상을 점령해버립니다. 중원 반 이상을 점령한다. 거란 역시 한두 번 고려를 이제 침략하지요. 크게로는 40만 대군으로 고려에 쳐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때는 고려입니다. 그러나 강감찬 장군의 전략에 휘말려 40만 대군은 귀주에서 개멸적 타격을 받고 패퇴하고 만다. 이 거란도 이제 중국 한족은 아니지만 역시 패퇴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세계사에 남을 대전쟁이 4번 정도 이루어집니다. 4번 정도 지금까지. 그런데 모두 승리는 누가 합니까? 고구려, 고려가 한다 이겁니다. 고구려, 고려가. 또 공격자도 사실은 그 주체가 전부 북방 기마족 출신 종족들이다 이겁니다. 이 한